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법 같은 전화나 문자 멘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흔히들 여자 마음을 얻으려면 거창한 이벤트나 값비싼 선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외로 여자의 마음을 흔들고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건 작고 사려 깊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연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심이 담긴 짧은 메시지나 다정한 전화 한 통이 얼마나 큰 설렘과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말이죠. 오늘은 여자가 받으면 심쿵하고 하루 종일 당신을 떠올리게 만드는 전화나 문자, 멘트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멘트들을 잘 활용하시면 분명 당신의 매력이 한층 더 빛날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멘트는 만남 직후 여운을 길게 남기는 멘트입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사실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일 수 있어요. 아직 방금 전에 즐거웠던 대화, 함께 나눴던 웃음, 그리고 그 분위기가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 짧지만 강렬한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게 만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날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멘트를 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잘 들어갔어요 라고 묻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평소 말수가 적고 다소 딱딱한 표현을 쓰는 편이셨어요. 데이트 후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와 같이 회사 업무 보고서 같은 문자를 보내셨죠. 이런 문자는 마치 형식적인 감사 인사처럼 느껴져서 상대방에게 설렘을 주기 어려워요. 여자는 그냥 예의상 보내는 문자구나라고 생각하고 네, 잘 들어갔어요 정도로만 답하게 되죠. 이렇게 대화는 쉽게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새로운 멘트를 제안해 드렸어요. 집에 잘 들어갔어요.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벌써 생각나네요. 그리고 오늘은 얘기 들으면서 웃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처음엔 이거 좀 오글거리는데 하시며 머뭇거리셨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데이트 후 이 멘트를 그대로 보내셨는데 놀랍게도 바로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저도 집 가면서 계속 생각났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이렇게요. 이 한 번의 멘트가 두 분의 관계를 훨씬 더 깊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다음 약속으로 이어져 꾸준히 만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은 그날의 구체적인 장면이나 감정을 언급하는 데 있어요.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벌써 생각나네요 라는 말은 단순히 보고 싶다는 것을 넘어 상대방과의 시간에 대한 당신의 몰입과 아쉬움을 표현하여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또한 오늘 얘기 들으면서 웃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는 그녀와의 대화가 당신에게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보여주는 진심 어린 표현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과장되거나 너무 많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거든요. 벌써 보고 싶어요. 유유 같은 표현은 초반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간결하고 진심을 담아 그날의 장면이 그려질 만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멘트는 데이트 직후,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바로 혹은 30분 이내에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늦어지면 그날의 설렘이나 감정이 식어버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얘기 생각하니까 또 웃음 나요. 덕분에 좋은 저녁이었어요 라거나 오늘은 진짜 시간이 순삭이었네요. 웃느라 정신 없었어요.
처럼 구체적인 순간과 감정을 담아 보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하루 종일 당신의 메시지를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멘트는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서요.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하길 바라요입니다. 이 멘트의 핵심은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즉 하루의 시작에 당신이 상대방을 떠올렸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런 문득 떠오름에서 의외의 설렘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은 자신을 위한 여유를 가질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휴대폰 화면에 아침에 내 생각났어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그날 하루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마시는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카페 다음에 같이 와요라고 보내보세요. 상대방은 좋아요. 언제 갈까요? 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기약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출근길에 하늘이 너무 예쁘길래요. 시간 나면 꼭 한번 보세요. 기분 좋아집니다처럼 마치 작은 선물을 건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늘을 본 순간에 긍정적인 기분까지 함께 전달되는 거죠. 아니면 아침에 산책하다가 꽃이 예쁘게 피었길래 찍었어요. 다음에 여기 같이 걸어요처럼 다음에 같이라는 제안을 슬쩍 곁들이면 단순한 아침 인사를 넘어 다음 만남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멘트를 매일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 루틴처럼 느껴져 특별함이 사라지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에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왜 나를 떠올렸을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 궁금증이 곧 당신의 매력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결국 이 한마디의 힘은 내 하루의 시작에 당신이 있었다는 것을 은근히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음에 같이 하자는 작은 제안이 더해지면 상대방의 머릿속에 당신이 하루 종일 잔상처럼 남게 됩니다. 이 멘트의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아침 인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는 선물 같아서 너무 이른 시간에 보내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반에서 9시 사이 출근 준비나 하루를 준비하면서 잠깐 메시지를 확인할 만한 시간대가 가장 적절해요. 그리고 아침 인사에는 절대 부정적인 내용을 섞지 마세요. 오늘 일 많죠? 힘내세요 같은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시작부터 피곤한 기운을 줄 수 있어요. 대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처럼 긍정적인 분위기를 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인사는 짧고 담백하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부터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짧아도 진심이 담겨 있고 그 진심이 하루의 첫 장면에 스며들면 충분합니다. 결국 이 한마디의 핵심은 내 하루의 시작에 당신이 있었다는 것을 은근히 전하는 거예요. 그 한 줄이면 그날 내내 그 사람 머릿속에 당신이 조용히 머물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멘트는 퇴근길에 노래 하나 듣는데 가사에 당신이 딱 겹쳐졌어요입니다. 아침 인사가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만드는 포인트였다면 이 멘트는 하루의 끝을 은근하게 물들이는 멘트예요. 사람마다 하루 중 가장 편안해지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혹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쉬는 시간에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하루 종일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쌓인 피로와 무게가 모두 내려앉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했다는 말을 전해준다면 그 자체로 하루의 마무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침에 보내는 활기찬 시작과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 메시지에는 활기와 에너지를 담았다면
저녁 메시지에는 차분함과 여운을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노래 듣고 있는데 가사 속 주인공이 당신이랑 너무 닮았어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라고 해보세요.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하면 다음 날까지 대화가 이어질 수 있고 무슨 노래지?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단순히 생각났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매개체를 통해 상대방을 살짝 궁금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때 가사가 너무 지나치게 직접적이거나 당장 고백처럼 느껴질 정도로 과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감정이 스며 있는 듯한 가사를 고르면 자연스럽게 다음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음악 대신 풍경이나 장면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근길에 강변 쪽 지났는데 불빛이 물에 비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같이 걸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라는 멘트는 훨씬 부드럽고 낭만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여기에 같이 걸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다음에 같이 가요 하고 이어서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또 맛이나 향 같은 감각적인 소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저녁에 식당 들렀는데 그 향이 꼭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다음에 시간 맞으면 데리고 가고 싶네요 라고 보내면 단순히 생각났다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고르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뭘까 하는 호기심이 피어오를 거예요. 이 멘트를 보낼 때 중요한 것은 과잉 친절을 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셨죠? 밥 드셨어요? 씻고 주무세요 같은 멘트는 마치 관리자나 보호자 같은 느낌을 줘서 연애 감정보다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어요. 연애의 설렘은 완전히 챙겨주는 느낌보다는 살짝 부족한 듯 아쉬움을 남기는 쪽에서 더 오래갑니다. 아침 멘트와 마찬가지로 이 멘트도 매일 밤 보내면 효과가 떨어져요. 대신 정말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 특별히 그 사람이 생각났을 때만 보내세요. 그 진심이 묻어나야 받는 사람도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끝에 떠오르는 사람은 그날 마음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 그게 바로 이 멘트의 힘입니다. 네 번째 멘트는 짧지만 마음이 느껴지는 챙김 멘트입니다. 이건 단순히 밥은 먹었어요. 그 같은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하루를 어느 정도 그려보고 그에 맞춰 건네는 말이기 때문에 깊은 설렘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정우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소에 말수가 많지 않은 분이셨는데 문자와 전화에서 그분만의 매력이 빛났습니다. 제가 야근한 다음 날이면 이런 문자가 왔어요. 어제 퇴근 늦었죠? 오늘은 커피 말고 물을 좀 많이 마셔요. 몸이 피곤할 땐 카페인이 더 피로를 쌓게 한다네요. 또 주말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진 날에는 오늘 아침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나가실 거면 목도리 꼭 챙기세요. 감기 걸리면 한 주가 힘들어집니다. 신기한 건 이런 멘트가 단순히 걱정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치 나만 알고 있는 비밀 보호막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의 상황을 짚어준 다음에 건네는 말이었으니까요. 또 한 번은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가 회의 끝날 시간쯤 전화를 걸어서 오늘 회의하느라 고생 많았죠?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목소리 톤이 단순히 의례적인 안부가 아니라 정말 제가 그날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해하는 톤이었죠.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그분과는 1년 조금 넘게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챙김 하나만큼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하루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말을 해주려면 관심과 정성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배울 점이 있어요. 진심 어린 챙김 멘트를 만들려면 그냥 밥은 먹었어. 잘자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포인트는 그날 상대가 보냈을 하루를 먼저 그려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그녀가 매주 화요일 저녁에 요가를 한다면 요가 끝났겠네요. 오늘 스트레칭은 잘 풀렸어요. 이렇게 상대방 일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묻는 거죠. 그녀가 주말마다 아침 조깅을 한다면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조깅할 때 모자 꼭 쓰세요 라고 말이죠. 혹은 그녀가 요즘 중요한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오늘 프레젠테이션 준비 잘 되길 바랄게요. 끝나면 꼭 쉬는 시간 가지세요처럼 상대방만 아는 디테일을 담으면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진심 어린 챙김 멘트의 장점은 이것이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충분히 호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멘트들이 쌓이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를 유심히 보고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너무 자주, 너무 과하게 하면 감시받는 느낌이 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멘트의 마지막은 명령이 아니라 제안으로 끝내세요. 꼭 하세요보다 한번 해보세요가 훨씬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늦게 보내는 멘트 하나를 더 추천드릴게요.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요. 내일 아침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작하시길. 이 정도면 부담은 없지만 그 안에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전화나 문자 멘트의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필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필요한 말 한 줄만 해주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설렘 포인트입니다. 결국 진심 어린 챙김 멘트란 상대방의 하루 속에 내가 작은 디테일로 스며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이 관심, 애정, 그리고 설렘으로 변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멘트로 가볼까요? 바로 잠들기 전 미소 짓게 만드는 가벼운 농담 멘트입니다. 밤에 보내는 문자는 그날 하루의 마지막 감정을 만드는 마무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진지하면 그냥 안부 인사로 끝나고 너무 과하면 다음 날부터 답장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거나 형식적인 잘 자요보다 짧고 가볍게 웃음을 주는 멘트가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아는 미정 언니 얘기를 해볼게요. 50살이 넘었지만 성격이 정말 호탕하고 장난기가 많으신 분이세요. 흔히 말하는 핵인싸 스타일이시죠. 이 언니는 남자들하고만 이런 멘트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여자들끼리 있을 때도 늘 가볍게 웃길 줄 알아요. 단골 손님들에게도 오늘 머리끝에다 봄 한 스푼 얹어드렸어요. 이 같은 말로 웃음을 주고 단체 톡방에서도 다들 오늘은 야식 대신 미모로 배 채우고 주무세요 같은 농담을 던지시죠. 그래서 여사친, 남사친 할 것 없이 인기가 많습니다. 누구랑 대화를 해도 편하고 즐거운 사람이거든요. 연애할 때도 잘 자요 한마디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거기에 장난을 조금 섞었죠. 예전에 썸을 타던 분이 퇴근하고 이제야 집에 들어왔어요 라고 하니 미정 언니가 이렇게 답했대요. 오늘은 하루치 고생 다 하셨으니까 걱정은 내일 아침에 생각하세요. 오늘 밤엔 아무 생각도 금지입니다. 그 남자가 생각 금지는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하자 언니가 바로 이어서 그럼 제 생각만 하세요. 그건 허용입니다. 이렇게 농담을 던진 거예요. 그날 그 남자는 밤새 미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멘트가 좋은 이유는 단순한 인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나게 하는 이미지를 남겨준다는 거예요.
여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받는 연락을 특히 오래 기억합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감정이 잔잔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받은 한 줄이 그날의 전체 분위기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기면서도 따뜻한 멘트는 당신과 대화하는 시간은 항상 기분 좋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게 호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요. 미정 언니는 진짜 밤 멘트의 달인인데 재밌는 건 언니가 보내는 문자가 절대 과하거나 느끼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냥 웃음과 설렘이 섞인 부담 없는 농담이죠. 예를 들어 남자분이 오늘 좀 피곤하네요 라고 보내면 미정 언니는 이렇게 답해요. 오늘은 좋은 꿈 꿀 겁니다. 제가 살짝 예약해놨어요. 듣는 입장에서 어때요? 뭐야, 이 귀여운 장난은? 하면서 피곤했던 하루가 싹 풀리겠죠. 예약이라니 별것 아닌 단어 하나로 그 사람의 하루 끝을 웃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런 날도 있었어요. 그 남자가 요즘 꿈을 잘 안 꾼다고 하니까 언니가 바로 이 멘트를 날렸어요. 오늘 밤엔 제가 주인공인 꿈 꿔주세요. 출연료는 미소로 받겠습니다. 이건 완전 미정 언니 스타일이죠. 자기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도 부담 없이 미소라는 가벼운 대가를 붙이는 센스. 이 정도면 받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 바로 답장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언니가 제일 자주 쓰는 멘트 중 하나가 이거예요. 잘 자요. 대신 꿈에서 져버리면 안 돼요. 이건 가볍게 웃기면서도 은근히 나를 놓치지 마는 뉘앙스를 줍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아, 나를 신경 쓰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 멘트도 인기 많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제가 꿈에 나왔는지 신문하겠습니다. 이건 대화가 내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멘트예요. 아침에 서로 꿈 이야기로 시작하면 하루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죠. 포인트는 이 멘트들이 모두 상대방의 하루 끝을 웃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지도 않고 너무 장난스럽지도 않은 그 사이에 온도를 잘 맞춘 겁니다. 밤에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지으면서 잠들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 생각이 가장 먼저 나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너무 오버해서 코믹하게 가면 안 됩니다. 유쾌한 남자가 아니라 가벼운 남자로 보일 수 있거든요. 둘째, 밤에는 길게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짧아야 임팩트가 있고 가볍게 웃고 바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농담이 억지로 느껴지면 매력이 반감됩니다. 평소 말투처럼 자연스럽게 보내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 이 멘트의 핵심은 오늘 하루를 당신 생각으로 마무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면 그 사람의 하루가 당신으로 시작해서 당신으로 끝나는 패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설렘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오늘은 여자가 전화나 문자를 받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마법 같은 멘트 5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첫째, 만남 직후 여운을 길게 남기는 멘트. 둘째, 아침에 갑자기 상대방을 떠올렸음을 알리는 가벼운 인사와 긍정적인 에너지. 셋째, 하루 마무리 시간에 불쑥 건네는 의외의 따뜻한 한마디. 넷째, 상대방의 하루를 먼저 그려보고 건네는 진심 어린 챙김 멘트. 그리고 마지막 5째, 잠들기 전 웃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만드는 가벼운 농담 멘트. 이 5가지 멘트를 모두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한두 가지만 자연스럽게 활용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멘트를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느껴져야 말 한마디가 진짜 설렘으로 변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자가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설렘이 조금이라도 더해졌기를 바랍니다.